네,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회계를 인풋과 프로세스와 아웃풋으로 좀 나눴었다, 그죠? 이렇게 좀 나눴었는데 인풋이 뭐라고 했었죠? 어떤 거래나 사건이 있을 때 걔를 입력하는 언어가 회계고 입력하고 나면 뭐가 나온다? 보고서가 나온다, 이런 거 했었다, 그죠? 그러면 거래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 회계학에서는 거래를 조금 다르게 불러요. 회계학에서 거래와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래가 조금 다른데, 거래라고 하면 여러분은 예를 들면 계약을 체결했다, 거래라고 하죠. 근데 회계에서는 계약 체결만으로는 거래라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00억대 MOU를 체결했다, 완벽한 거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회계에서는 거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 거래라고 하느냐?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주거나 돈을 받거나 혹은 상품을 먼저 주거나 상품을 먼저 받거나 등의 자산이나 부채의 변동이 존재해야만 거래라고 해요. 자, 쉽게 말하면 재무 상태가 변동해야 되고 측정이 가능해야 거래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운동화를 파는 기업에서 재고 자산으로 공장에 2만 박스 정도 이렇게 운동화를 막 쌓아놓은 거야. 근데 그게 불타버렸어요. 얘는 거래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거래라고 하지 않죠. 공장에 불났는데 그게 무슨 거래야 라고 할 수 있지만 회계학에선 거래다. 왜? 팔 수 있는 상품, 즉 돈이 될 자산들이 소실됐죠. 자산이 감소하게 되죠. 자산이 감소하게 되면 진짜 내 돈이, 자본이 감소하게 되는 거지. 왜? 그냥 불타버렸으니까 손실이 비용이겠지. 그러면 그건 뭐다? 기록해야 되는 거래다. 결국 자산과 부채가 변동하면 무조건 거래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회계학적인 거래랑 일반적인 거래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상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계약 체결만으로는 거래가 아니다. 체결 이후에 상품이 오가거나 현금이 오가야만 거래다라고 하는 거고, 경영자의 선임, 해임, 고용계약 체결 이런 것도 계약 체결만으로는 거래라고 부르지 않는다라고 좀 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오케이, 회계학적 거래인지 아닌지를 볼 때 이런 것도 거래라는 거지. 화재로 인한 손실도 거래고요. 유형자산이 가치가 급락했대, 땅값이 빡 떨어졌대, 그것도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계장치를 사용하면서 이게 기계장치가 나이가 갔대, 그럼 또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지, 그것도 거래다. 그리고 판매 제품의 하자 보수가 왜 거래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하자 보수해줘야 할 의무가 있죠. 그 의무는 부채로 잡는데 나중에 이야기할 거예요. 예시만 든 거고, 그 의무는 결국 우리가 측정해서 부채로 잡아야 되는데, 그럼 측정은 어떻게 하느냐? 이 하자 보수를 어떻게 측정합니까? 회계에서는 추정이라는 걸 해요. 예를 들어서 하자 보수를 해줄 확률 같은 걸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100개를 팔면 1개 정도는 하자 보수 요청이 들어오더라. 그럼 우리 하자 보수율이 1%인데 하자 보수 1개를 할 때 대략적으로 10,000원이 들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100개 중에 자, 미안합니다. 자, 다시 10,000원짜리 제품 100개를 팔면 이 중에 3% 정도는 하자 보수 요청 혹은 반품 요청이 들어오더라 라고 하면 얘네들을 뭘로 잡는 거다? 의무인 부채로 잡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 3%라는 걸 계산하고 하자 보수 비용이나 개수를 계산해서 적절하게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그건 뭘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부채로 계산해야 되는 거고, 얘도 결국은 거래다. 어렵게 들리겠지만 거래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거래를 기록하는 방법이 회계 처리라고 하는 건데, 회계 처리를 우리는 분계라고도 합니다. 분계의 뜻은 뭐냐면, 이 분계는 한 개 할 때 개인데 분수할 때 분이야. 나눌 분. 한 개를 나눈다는 거야. 한 개를 쪼개가지고 양쪽에 기록하자는 거지. 복식폭이랑 똑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한 개를 분리한다, 분리해서 양쪽에 기록해라 라는 게 분계다라는 건데, 회계처리라고도 부르고 분계로라고도 부른다는 거지. 잘 보면 결국은
자산 이꼴 부채와 자본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차변에 어떻게? 자산. 대변에는 어떻게? 부채와 자본으로. 근데 자본의 증가가 뭐랬어? 수익이라며. 자본의 감소가 비용이래. 회계는 마이너스 기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기록을 왼쪽으로 넘기는 거지. 그렇게 우리는 자산, 비용을 차변에 적고요. 부채, 자본, 수익을 대변에 적습니다. 요거를 조금 보면 우리 아까 시산표 그렸었잖아. 그죠? 시험 삼아 계산하는 표라는 시산표를 그렸었는데 역디귿자인 거지. 역디귿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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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입에 좀 붙어야 돼요. 자산과 비용은 차변이고 부채와 자본과 수익은 대변이다. 얘가 왜 대차냐라고 하면 수익이라는 건 자본의 증가다. 그러니까 대변이다. 비용이라는 건 자본의 감소인데 마이너스니까 이쪽으로 넘겨서 차변에 기록하는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결국은 뭐야? 자산, 부채, 자본에서 출발하는 거지. 자산 이꼴 부채와 자본에서 출발하는 거다. 자, 근데 아까 우리가 이렇게 기록을 했었잖아. 자산 10,000원에서 마이너스 1,000원 해서 9,000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록했었죠. 재무상태표 그릴 때.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는 자기 자리에 기록하는 게 맞는데 수익의 발생과 비용의 발생도 자기 자리에 기록하는 게 맞는데 그 반대는 마이너스로 적는 게 아니라 반대 사이드에 적는 거예요. 차변에 적는 게 아니라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적는다. 자, 차변은 자산의 증가, 대변은 뭐다? 자산의 감소를 적는다. 무슨 말이냐면 현금이 10,000원 증가했다. 그러면 우리 뭐 때문에 그러니까 출자로 인해서 증가하면 우리가 자본금 이렇게 적었었는데 대변에 요거는 현금의 증가가 자산의 증가니까 차변, 자본의 증가니까 대변 이렇게 적는데 현금이 감소했다는 건 어디에 적는다고? 예를 들어서 뭐 배당을 했다고 합시다. 이익 잉여금을 우리 줄여서 이잉이라고 많이 써. 이익 잉여금을 이잉이라고 좀 많이 씁니다. 이렇게 이잉을 뭐 배당하는 데 썼대. 그럼 어떻게 쓴다고? 자본의 감소니까 차변, 자산의 감소니까 대변 이렇게 적는다고. 쌤, 그냥 이렇게 적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그냥 이잉 자본인데 대변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뒤에서 설명해 줄 테니까 일단 이렇게 적는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뒤에서 왜 이렇게 안 적고 이렇게 적는지 한번 이야기해 줄게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장부 기록의 유형이 4가지로 나뉘는데 차변과 대변이 둘 다 올라가는 것, 차변과 대변이 둘 다 감소하는 것, 차변에서 올라가고 감소하고 대변에서 올라가고 감소하는 것, 이렇게 4가지 기록이 나온다. 자, 이런 경우가 뭐였더라? 자산이 현금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온다고? 셋 중에 하나가 들어온다고. 뭐가 들어온다고? 돈을 빌려서 돈이 들어오는 경우, 엄마가 줘서 들어오는 경우, 돈을 벌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라. 자, 돈이 나가는데 빚을 갚은 경우, 엄마한테 돈 돌려준 경우, 그리고 뭐 여기 이제 그죠? 요런 경우가 있고 수익이 마이너스인 경우는 없겠지. 그치? 수익이 마이너스인 경우는 없다. 수익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비용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가 되겠지. 자, 우리 이렇게 돈을 썼어. 근데 뭘로 썼어? 비용으로 쓴 경우가 있을 거고. 이해되겠죠? 자, 이렇게 부채 자본 수익끼리 변동하는 경우도 있겠더라. 그러니까 요렇게 4가지 장부 기록 유형이 있다라는 점. 항상 뭐야? 대차가 맞다라는 거.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복식부기는 2가지가 원칙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하나가 거래의 이중성이다. 거래는 항상 양면이 있더라. 그러니까 현금이 나가면 그 원인이 있더라라는 거지. 그리고 그 2개는 항상 금액이 동일하다라는 게 대차평균의 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회계처리 분계라고 하는 거를 엄청 유형이 많아요. 근데 결국은 왼쪽에 금액과 계정 과목을, 오른쪽에 금액과 계정 과목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것 중에 우리는 이렇게 이제
이 책에서는 분계를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여기 뭐야? 차변에 현금 5만 원, 대변에 자본금 5만 원 이렇게 적는데 실제로 여러분은 저렇게 적으면 귀찮으니까 현금 5만 원 하고 긋고 자본금 5만 원 적으면 됩니다. 시험 칠 때도 분계하라라고 하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틀렸다고 하는 교수님이 있으면 저한테 메일 쓰세요. 제가 항의해 드릴게요. 자, 시험장에서도 이렇게 씁니다. 그냥 이렇게 쓰셔도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 회계 처리를 보고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야 돼? 회계는 기업의 언어다. 그럼 이 회계 처리를 보고 번역할 수 있어야 되지. 어떻게? 아, 현금이 5만 원 들어왔는데 주주들이 줬구나 라고 번역할 수 있어야 되고, 주주들이 5만 원을 출자하였다 라는 글을 보고 회계 처리로 번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번역을 해야 되는 거다. 우린 결국 분계는 뭐다? 번역이다 라고 보면 돼요. 자, 우리 그러면 요렇게 결국은 뭐예요?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와 자본. 근데 수익과 비용은 차변의 비용, 대변의 수익 이렇게 적는다. 그래서 앞에 가서 우리 요거를 좀 알아야 한다라는 거. 자산의 증가는 어디? 차변. 자산의 감소는 어디? 대변. 부채의 증가는 대변. 부채의 감소는 차변. 자본의 증가는 어디? 대변. 자본의 감소는 차변. 수익의 발생은 우리 이거 발생 취소 이렇게 돼 있죠. 얘들은 왜 중감이 아닙니까? 아니, 수익은 감소될 수가 없어요. 잘 봐. 수익이라는 건 돈이 들어오는데 돈이 들어오는 게 감소, 이 말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수익은 발생했다가 환불해주면 그게 취소라는 거지, 수익이 처음부터 마이너스일 수 없겠죠. 이익은 마이너스일 수 있어. 이익은 언제든지 마이너스일 수 있지. 비용이 더 크면. 우리 회계에서 개념은 뭐라 해서 항상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이익이라고 했죠. 전혀 이익과 수익이 다른 개념이다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익이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다.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둘 다 양수로 기록돼야 된다라는 거지. 수익과 비용. 발생만 하는 거다. 비용이 마이너스다라는 개념도 없다라는 거지. 둘 다 발생의 개념만 있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렇게 이어질 수가 있는 거지. 자산이 증가하면서 자산이 감소할 수 있고, 자산이 증가하면서 부채가 증가할 수 있고, 차변의 자산이 증가하면서 대변의 자본이 증가할 수 있고, 차변의 자산이 증가하면서 대변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고, 차변의 자산이 증가하면서 대변의 비용이 취소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돼? 모든 거래가 가능한 거지. 이게 다 이어지는 거지. 이해되겠죠? 요걸 다 경우의 수로 외워라? 아니야. 그냥 뭐만 외우면 돼. 자기 자리만 외우면 돼.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역디귿자다. 이 자리만 알고 있으면 자산이 증가하면 어디다? 차변이다. 자산이 감소하면 어디다? 대변이다. 부채가 증가하면 어디다? 대변이다. 부채가 감소하면 어디다? 차변이다. 자본이 증가하면 어디다? 대변이다. 자본이 감소하면 어디다? 대변이, 차변이다. 수익이 발생하면 어디다? 대변이다. 비용이 발생하면 차변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어떤 거래가 일어났을 때 뭐가 중요해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이라고 파악하는 게 1번인 거지. 그렇게 파악하고 나면 자기 자리를 찾아서 적는 게 2번인 거지. 자, 우리 연습해 봅시다. 앞에 우리 똑같은 거야. 앞에 똑같은 거래인데 우리 이렇게 연습을 해보자고. 자, 이 분계장에 우리 연습을 해봅시다. 자, 1월 1일 투자자들이 현금 5만 원을 출자해서 대안을 설립했다.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차변에 현금 5만 원. 아이고. 차변에 현금 5만 원. 왜? 자산이 증가하니까 차변. 그리고 대변에는 뭡니까? 자본금 5만 원. 자본의 증가니까 대변. 그리고 은행으로부터 이자율 5%에 현금 3만 원을 차입했다라고 하면 부채가 증가했으니까 대변이고요. 부채 자기 자리는 대변이니까 부채가 증가하면 대변이다. 그리고 현금이 증가하는 건 자산의 증가니까 차변이다라는 거지. 양가로서 3번 상품 2만 원을 현금으로 매입했대. 현금으로 매입했다고 하면 현금이 감소했으니까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다. 다시 현금의 증가는 자산의 증가니까 차변인데 현금의 감소는 자산의 감소니까 반대쪽이다. 현금의 감소는, 그러니까 여기에 현금해서 마이너스 2만 원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는 거지.
현금 2만 원. 여기에 상품은 자산이고 자산이 증가는 차변이다라는 거죠. 상품 2만 원 이렇게 적는다. 자, 원가 만 원의 상품을 3만 원에 현금으로 판매했대. 원가 만 원의 상품을 3만 원에 현금 판매했대. 여러분, 분개할 때는 항상 자산과 부채를 먼저 보는 거예요. 자산부터 보자고. 자산,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네. 현금 3만 원이 증가했네. 자산이 증가니까 차변. 상품 만 원이 감소했네. 상품이 감소하면 자산의 감소니까 대변이다. 그죠? 상품 만 원이 감소했네. 그럼 여기와 여기는 뭐야? 결국은 자본의 증가와 자본의 감소인 거지. 근데 수익이라고. 왜? 주주와 거래가 아니라 영업활동이란 거래니까 수익이라고 적는데, 근데 우리 수익 중에 영업과 관련된 수익은 뭐라고 적기로 했어? 매출액이라고 적기로 했지. 매출 3만 원이라고 적는 거지. 여기는 뭐라고 적는 거야? 매출과 관련해서 들어간 원가다라고 해서 매출 원가다 해서 10,000원 이렇게 적는 거지. 어떤 자리예요? 비용의 발생이니까 차변. 어떤 자리예요? 수익의 발생이니까 대변이라는 거지. 수익. 지금 만약에 헷갈린다. 이 계정값이 헷갈려고 하면 수익 비용 적으세요. 이해되겠죠? 너무 헷갈리면 수익 비용 먼저 적고 천천히 익숙해지기를 계속 익숙해져야겠죠. 자, 양가로 5번. 상품 12,000원을 외상으로 매입했대. 상품이 일단은 증가했으니까 자산의 증가니까 차변이다. 상품은 자산이고 자산이 증가는 차변이다. 근데 얘를 외상으로 구입했고 외상으로 구입했으면 줄 의무가 발생했네. 그러니까 부채가 증가하는 거니까 부채 증가는 대변이다라는 거지. 근데 부채 중에 우리가 상품을 매입할 때 발생한 부채를 매입채무라고 부른다. 이야기했죠. 무자가 들어가는 건 의무의 무자니까 의무는 부채다라는 거지. 자, 양가로 6번에 원가 15,000원짜리 상품을 45,000원에 외상으로 판매했대. 원가 15,000원짜리 상품이 일단은 사라졌으니까 상품이 들어오면 자산이 증가하니까 차변, 상품이 나가면 자산이 감소니까 대변이다. 상품이 얼마 나갔대? 15,000원이 나갔대. 그럼 이거 일단 똑같겠네. 15,000원이 이게 그대로 비용이 되겠다. 그지? 상품 15,000원어치 나갔다며. 근데 45,000원이 외상으로 판매됐대. 우리가 일반적인 현금 판매는 현금으로 적는데 외상 판매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받을 권리가, 외상 그 대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데 매출하면서 발생한 채권을 매출 채권이라고 한다. 왜? 권자니까 얘는 자산이다. 그지?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에 45,000원 이렇게 적는 거지. 자, 여기는 똑같이 뭐 적겠어요? 받을 권리가 생겼잖아. 자산이 증가하면서 자본이 증가했는데 자본이 증가한 것 중에 주주와의 거래와 영업활동이 있는데 영업활동으로 증가했으니까 수익이다. 수익은 대변에 작성한다. 수익이라고 적는 게 아니라 근데 매출이라고 작성하자라는 거지.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양가로 7번 매출 채권 15,000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대. 자, 현금으로 회수했다고 하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는 거니까 차변의 현금 15,000원. 그럼 매출 채권이 감소했네. 매출 채권은 자산인데 자산의 감소니까 대변에 매출 채권 15,000원 이렇게 적는 거다. 자, 양가로 8번 매입 채무 중 8,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 매입 채무는 뭐예요? 부채지. 부채가 감소하면 차변에 매입 채무. 부채의 감소는 어디다? 차변이다. 매입 채무 중 얼마? 매입 채무 중 8,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 감소하면 자산의 감소니까 대변에 현금 8,000원 이렇게 적는 거죠. 자, 양가로 9번 임차료 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 일단 뭐부터 적자? 현금부터 좀 적어보자. 현금은 자산의 감소니까 임차료 10,000원이 대변에 적히겠죠. 그리고 임차료는 우리가 비용이라고 했었는데 여기에 비용으로 적어도 되는데 임차료라는 계정 과목으로 적자는 거지. 비용은 어디에? 차변에 적는다. 그러니까 자본은 대변 아닙니까? 그럼 대변에 마이너스로 적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로 좀 적지 말자고. 우리가 분계는 마이너스가 없다. 여러분이 아는 분계는
마이너스를 절대 적지 않는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적는다? 임차료라고 적는다. 임차료 10,000원 이렇게 적는 거지. 자, 계속해서 좀 다 보이게 됐다. 양가로 10번에 직원 급여 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하니까 똑같지? 위에 거랑 뭡니까? 비용이지. 비용의 발생은 어디다? 차변이다. 급여 5,000원. 뭘로 지급했다? 현금이다. 현금이 왜 대변에 와요? 현금은 자산인데 자산이 감소하니까 대변에 온다. 똑같이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이 발생했는데 비용은 어디에 적는다? 차변에 적는다.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자산의 감소. 자, 차입금 중 10,000원을 상환했대. 차입금은 부채지. 부채가 증가하면 대변, 부채가 감소하면 어디? 부채가 감소하면 차변에 적는다. 차변에 차입금 10,000원, 대변에 현금이 감소하니까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적는 거다. 미안, 가렸네. 여하튼 차입금 10,000원, 현금 10,000원 이렇게 적는 거다. 자, 쌤, 말해주세요. 이제 왜 자산의 증가는 차변,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이렇게 적는 겁니까? 라고 하면 잘 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품을 우리가 이 페이지 33페이지 한번 같이 볼까? 33페이지에 똑같은 문제죠. 우리 한 문제로 계속 가고 있는 거지. 그지? 자, 상품 20,000원, 마이너스 10,000원, 플러스 12,000원, 마이너스 15,000원 해서 상품이 7,000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기말, 한마디로 12월 31일 현재 상품이 7,000원이 남아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기중에 상품이 7,000원이 증가했다라는 소리인데 우리 이 상품을 보면 이렇게 차변에도 적고 대변에도 적으면요. 상품만 따다다다다닥 더하기가 쉬워요. 아니, 눈으로는 어렵지. 그 프로그램이랑 엑셀은 한 줄로 계산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상품 더하기 상품은 차변에 32,000원이라는 금액이 적힐 거고 대변에 뭐라고 적혀요? 25,000원이 적힙니다. 그럼 자산의 증가가 차변일 거고 자산의 감소가 대변이겠네. 그러면 순 증감은 증가에서 감소를 빼면 순 증감이 7,000원이다 라는 정보를 얻게 되겠죠. 자, 상품 증가는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32,000원어치 상품을 샀다. 상품 감소는 어떤 의미예요? 25,000원짜리 상품을 팔았다. 그래서 우리는 상품이 7,000원 증가했다라고 정보가 3개나 주어지게 되죠. 근데 만약에 한 줄로 쓰게 되면 여기에 상품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어떤 정보밖에 안 준다? 이 정보밖에 안 준다. 쌤, 더하면 되는데요? 더하면 되지. 더하면 되는데 우리는 수백만 건, 수천만 건의 거래를 엑셀로 혹은 프로그램으로 더해서 보기 때문에 눈으로 더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차변에 이렇게 상품이라고 적어주면 얘를 상품의 자산의 증가만 볼 수 있고 자산의 감소만 볼 수 있어서 훨씬 더 유용하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적는다? 차변엔 자산의 증가, 대변엔 자산의 감소. 똑같이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떤 정보를 볼 수 있냐라고 보면 차입금을 한번 볼까요? 차입금을 보면 대변에 30,000원, 차변에 10,000원이라는 정보가 있다. 그럼 일단 차입금은 기본적으로 순증감이 20,000원이다라는 거지. 33페이지 보면 차입금이 20,000원 돼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가 딱딱 2개밖에 없으면 우리도 눈으로 볼 수 있지. 근데 하루에 수십만 건의 거래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렇게 되면 차입금이 20,000원 증가했다는 사실은 알게 돼. 한 줄로 쓰면. 근데 양쪽으로 쓰면 어떤 사실이에요? 차입한 게 30,000원, 상환한 게 10,000원이구나. 빌려온 게 30,000원이고 갚은 게 10,000원이라서 순수하게 20,000원 증가했구나라는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양쪽의 정보를 다 갖고 있으면 훨씬 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적는다라는 걸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분개할 땐 뭘 알아야 되는 거야?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자리를 알아야 된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역디귿자의 자리를 알아야 되고 얘들의 감소 혹은 취소는 반대 자리다. 이렇게
결국 차변에는 자산과 비용, 대변에는 부채, 자본, 수익이고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증가, 자본의 감소, 수익의 발생, 수익의 취소, 비용의 발생, 비용의 취소. 이렇게 자연스러워져야 된다. 처음에는 이 과정이 굉장히 좀 낯설고 헷갈릴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그냥 지금 약간 이렇게 돼요.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돼. 이게 익숙해지면 똑같이 How are you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 가서든 I'm fine, thank you, and you죠. 이렇게 되게 된다. 결국 요 분계를 거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요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 쟤들을 쭉 더해봐. 얘들 봐봐. 얘네를 현금만 따다다닥 우리가 아까 33페이지에서는 현금, 양수, 음수 해서 순액을 구했지. 근데 그게 아니라 얘네 양수 다 더하고 얘네 양수 다 더해서 빼서 뭘 만드는 거다? 이렇게 시산표를 만드는 거다라는 거지. 이해되겠죠? 그리고 아까 이거 봤던 거니까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를 만든다. 이게 뭐다? 아웃풋이다. 아까 중간에 게 저게 뭐다? 프로세스 회계 처리를 통해서 이런 아웃풋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연습 문제 이제 풀어보도록 하죠. 연습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회계 등식이래. 회계 등식. 물음 1. 주주와의 거래는 없다라고 가정할 때.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주주와의 거래가 없다. 없다. 전부 영업활동이다. 즉, 전부 수익 비용이다. 주식회사 갑의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라는 거지. 그럼 위에 걸 봐야겠네. 자산 빼기 부채는 뭐죠? 자본이죠. 그럼 X 1년 초 요런 거에 익숙해져야 된다. X 1년 초가 있고 X 1년 말이 있네. 그럼 우린 이걸 X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X 1년 초를 기초라고 하고 X 1년 말을 기말이라고 한다는 거지. 1월 1일을 기초, 12월 30일을 기말이라고 한다 했다. 기초에 자본이 얼마 있는 거야? 30만 원 있는 거고 기말에 자본이 40만 원 있는 거지. 왜?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고 자산 이꼴 부채 더하기 자본이니까. 그러면 기초에서 기말로 10만 원이라는 자본이 증가한 거지. 근데 주주와의 거래가 없다. 당기순이익 얼마인가? 10만 원. 그지? 10만 원이 되는 거지. 이해되겠죠? 자, 똑같은 상황에서 주주가 8만 원을 출자할 때 오케이. 엄마가 8만 원 줬어요. 그리고 엄마가 4만 원을 다시 뺏어갔어요. 줬다가 뺏었다. 라고 하면 주주와의 거래로 인해서 4만 원이라는 자본이 증가했지. 근데 총 결국 얼마가 증가해야 되는 거야? 총 자본이 10만 원 증가했다며. 그러면 우리가 영업활동으로 얼마 번 거야? 6만 원 번 거지. 이해되겠죠? 그럼 정답은 밑에 건 얼마야? 6만 원. 위에 건 얼마야? 10만 원. 이렇게 적을 수 있다라는 거죠. 간단한 문제였고 또 비슷한 거 그대로 풀어봅시다. 그대로. 자, 주주와의 거래는 없다고 할 때 X 2년 비용은 얼마인가? 조금 응용이네. X 1년이랑 X 2년이네. 그럼 이것도 X 2년 기초에 얼마여서 자본이 50만 원. X 2년 기말에 자본이 얼마였어? 80만 원. 그러면 자본이 얼마 늘어났다? 30만 원이 늘어났다. 얘는 변하지 않는다. 근데 수익이 얼마라고? 50만 원이라고. 수익은 뭐다? 자본의 증가인데 영업활동이라고 인한 거다. 근데 주주와의 거래가 없다라고 하면 자본이 30만 원이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0만 원이 돼야겠지. 그치? 얘가 20만 원이다라는 거지. 자, 비용이 만약에 10만 원이래. 오케이. 10만 원이래. 그러면 영업활동으로는 40만 원만큼 증가한 거네. 그러면 주주와의 거래로 마이너스 10만 원이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왜? 자본은 30만 원 증가했는데 영업활동으로 40만 원 증가했으니까 영업활동 문 닫으면 주주와의 거래로는 10만 원이 감소했겠지. 그러면 주주와의 거래가 배당 말고 없대. 출자는 빵이래. 그럼 얼마 배당한 거예요? 10만 원 배당한 거죠. 이해되겠죠? 주주와의 거래와 영업활동으로 인한 거래를 철저하게 분리해야 된다라는 거지.
자, 위에 건 쉬웠던 거. 우리 이제부터 진짜가 나타났다. 자, 우리 이제 다른 걸 풀어봅시다. 재밌겠죠? 자, 문제 3번. 물음 1. 위의 거래를 복식부기 하시오. 물음 2. 양식에 따라 밑에 거 적고. 물음 3. 잔액 시산표 적고. 잔액 시산표를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로 표기해보래. 자, 해봅시다. 자, 1월 1일 지금 우리는 어디 펴면 되는 거야? 43페이지 펴면서 이거 보면 되는 거지. 지금 44페이지 펴면서 쌤 잘한다 이러고 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 아, 쌤 맞네. 쌤 틀리지 않았나 이런 거 보면 안 되고 같이 해야지. 그죠? 쌤 잘한다 하지 말고 같이 하는 거예요. 자, 물음 1번 1월 1일 현금 10만 원을 출처하여 주식회사 대안을 설립하였다. 현금 10만 원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니까 차변에 1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자본이 증가하는 거지. 자본 중에 출자는 뭐라고 했죠? 자본금이 10만 원이 증가하는 거다. 왜? 자본의 증가는 대변이니까. 은행으로부터 현금 5만 원을 차입했대. 그러면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니까 대변에, 부채의 증가는 대변에 5만 원 이렇게 적는 거다. 똑같이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현금. 왜?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에 적는 거다. 자, 12월 31일까지 10개월분 사무실 임차료를 3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대. 임차료는 뭐다? 비용이다. 비용의 발생 어디에 적는다? 차변에 임차료 얼마라고? 임차료 3만 원을 차변에 적고 현금으로 지급했대. 현금 3만 원을 대변에 적더라. 4월 15일 상품 10만 원을 외상으로 구매했대. 외상으로 구매했다라고 하면 돈을 줘야 되는 거고 일단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니까 차변에 상품이 얼마 늘어나는 거예요? 차변에 상품 10만 원이 늘어나는 거죠. 왜?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니까. 그리고 외상으로 구매했으니까 우리가 돈 줄 의무가 늘어난다. 돈 줄 의무는 부채고 부채의 증가는 대변에 매입 채무라는 계정 과목을 쓰자 했지. 매입채 의무 10만 원 이렇게 적는 거지. 자, 계속해서 합시다. 5월 20일에 상품에 대한 외상대금 중 8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라고 하면 대변에 현금 8만 원을 적는 거지. 왜 대변에 적습니까? 자산의 감소니까. 그리고 외상대금 중에 일부를 갚았대. 그러면 매입채무라는 부채가 감소하는 거니까 차변이지. 부채의 증가는 대변, 부채의 감소는 차변이니까 여기에 매입채무다 이렇게 적는 거지. 매입채무가 얼마? 8만 원이 차변이다 라고 적는 거죠. 자, 6월 25일 원가 5만 원에 해당하는 상품을 20만 원에 외상으로 판매했대. 원가 5만 원에 해당하는 상품이 나갔네. 상품이 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적고요. 비용인 거지. 얘는 그러니까 여러분 상품 5만 원이 나간 것도 이 거래 전에 보면 뭐가 있었던 거야? 상품을 현금에 사온 거지. 결국 현금이 나가면 뭐야? 결론적으로는 비용이 돼. 아니 잘 생각해봐요. 우리 가계부를 이렇게 쓴다며. 가계부를 이렇게 쓴다며. 얘가 수익이고 얘가 비용이라며. 돈이 들어오면 수익이고 돈이 나가면 비용이다. 근데 일단 자산으로 기록하는 거지. 왜? 아직 비용화 안 된 거니까. 얘가 상품이 나가면 뭐가 되는 거다? 비용이 되는 거다. 자, 매출원가라는 비용이 발생한 거니까 차변에 5만 원이 적히겠지. 그리고 외상으로 판매했다라고 했죠. 6월 25일 외상으로 판매했다라고 하면 여기에 뭐가 와요? 외상으로 판매했을 때는 돈 받을 권리가 생기고 권리는 자산이고 자산의 증가니까 여기가 20만 원 매출채권이 차변에 적히는 거고 수익은 어디에 적힌다? 대변에 적힌다. 수익이라고 적는 게 아니라 주영업과 관련된 건 매출이라고 적고 20만 원 이렇게 적는다는 거지. 7월 31일 상품 20만 원에 대한 외상대금 중 10만 원을 회수했대. 외상대금이라는 건 매출채권을 말하겠지. 이 중에 회수했대. 그러면 권리가 감소하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10만 원 감소하면 자산의 감소니까 대변에 매출채권 10만 원 그리고 현금은 자산이니까 자산의 증가 차변에 현금 10만 원 이렇게 적히는 거지. 그죠? 8월 15일 민국에게 만 원을 대여했대. 자, 돈을 빌려줬대, 돈을 받았대. 같은 말이야? 뭐야? 자, 돈을 빌려줬대, 돈을 빌렸대.
빌려줬다. 자, 대여하다는 뭐다? 빌려줬다. 다른 회사에 돈을 빌려준 거니까 뭐가 감소해? 현금이 감소. 자산의 감소는 대변. 얼마 빌려줬대요? 10,000원. 제치하게 10,000원밖에 안 빌려줬네. 자, 여기에는 그럼 뭘 적는 거야? 대여금이라는 걸 적는 건데 이 대여금은 뭐라고 했어? 자산이다. 돈 받을 권리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디오 대여점에서 대여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지. 대여받았다 이런 말 쓰잖아. 우리는 뭐야? 대여해줬다. 대여금. 이게 이해되겠죠? 9월 1일, 12월 31일까지 4개월부 보험료 현금 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자산이 감소하겠지. 자산이 감소하니까 얼마 지급했다고? 10,000원. 보험료는 뭐겠어요? 비용이겠죠. 비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근데 보험료라고 쓰자. 비용은 차변에 쓴다라는 거지. 자, 직원에게 급여 5,000원 지급했다. 이거 앞에서 여러 번 했으니까 급여는 뭐다? 비용이니까 차변에 쓴다. 그리고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 5,000원을 쓴다는 거지. 이렇게 쓴다는 거지. 자, 대여금에 대한 이자 1,500원을 수취한다. 대여금도 똑같죠. 원금을 상환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이자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어떤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하게 되면 원금이랑 이자라는 게 발생하는데 원금을 받았으면 이자를 더 이상 받을 권리도 없고 원금을 받을 권리도 없으니까 자산 자체가 감소하죠. 근데 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뭐야? 내 진짜 돈들이 증가하지. 실제로 받을 권리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지. 그럼 이자를 수취하게 되면 현금 1,500원? 현금 1,500원. 아이고. 현금이 1,500원 증가하는데 대여금을 받은 게 아니지. 만약에 대여금을 상환받았으면 여기에 뭐가 와야 돼? 대여금이 와야 돼. 근데 대여금이 아니라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받은 거지. 권리 그대로지. 10,000원에 대한 10,000원 여전히 갚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뭐 적는 거야? 수익 적는 건데 이자 수익 이렇게 적는 거죠. 똑같이 비용인 차입금에 대한 비용은 이자 비용이라고 적는 거다. 이해되겠죠? 비용은 차변, 수익은 대변. 이렇게 적는 것이다. 자, 그럼 이걸 토대로 요 적은 놈을 토대로 이렇게 적었죠. 이 적은 놈을 토대로 뭘다? 이 물음 2를 작성해보자. 자, 물음 2 같이 작성해 봅시다. 뭐 보면서? 이제는 뭐 보면서? 자, 이제 44페이지 보면서 또 이게 한 페이지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책이 딱 이렇게 돼 있네. 여튼 왼쪽 페이지를 보면서 오른쪽 페이지를 작성해 보자는 거지. 자, 이렇게 차대가 항상 맞겠다. 현금 10만 원이 들어오면서 대변의 자본금이 10만 원이 증가했더라. 그지? 현금 5만 원이 증가하면서 그 다음에 차입금이 3만 원 증가했더라. 계속해서 임차료가 비용이니까 여기에 3만 원이 감소하는 거지. 너무 작나? 화면이? 화면을 좀 키우자. 뚱뚱뚱뚱. 자, 화면을 조금 키워봤어요. 여기 마이너스 3만 원. 자, 비용은 마이너스 안 된다면서요. 이 지금 비용 칸에 적은 게 아니라 자본 칸에 적는 거죠. 자본의 감소라고 적기 때문에 비용은 마이너스 적는 거다. 자, 4월 15일에 어떻게 됩니까? 상품 10만 원 증가지. 상품 10만 원이 증가하면서 매입 채무가 얼마가 되는 거야? 10만 원이 증가하는 거지. 계속 차대가 맞는 거지. 계속 차대가 맞아야 돼요. 그죠? 5월 20일 매입 채무 8만 원이 감소하면서 현금이 8만 원이 감소하는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갑자기 5월 20일을 딱 잘라가지고 너희 이때까지 현금 얼마 증가했고 수익 얼마고 이렇게 부르면 말할 수 있는 거지. 자, 6월 20일 매출채권이 20만 원 증가하면서 그러면서 상품이 동시에 얼마가 감소했어? 5만 원이 감소했어. 이와 동시에 20만 원과 5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거야? 수익과 비용으로 기록이 되는 거지.
원래는 이익잉여금이라고 기록을 했었는데 우리 재무상태표 그대로 기록할 때는. 하지만 우리는 포괄손익계산서를 적어야 되니까 수익과 비용을 따로 기재한다라는 거지. 7월 31일 현금 10만 원이 증가하면서 매출채권 10만 원이 감소한다라고 적는 거지. 그지? 자, 8월 15일 대여금 만 원이 증가. 8월 15일 대여금 만 원이 증가하면서 현금 만 원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하는 거지. 이렇게 자산 안에서만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 자산 총계는 변함이 없겠죠. 자, 보험료 9월 1일 보험료가 얼마다? 보험료가 만 원. 온 김에 다 적자. 12월 29일 급여가 얼마다? 5천 원. 그리고 12월 31일 이자 비용이 얼마다? 4천 원. 요거 전부 현금으로 처리했고 이자 수익이 얼마 발생했더라? 1,500원이 발생했더라. 그치? 여기 그러면 똑같이 마이너스 만 원, 마이너스 만 원, 마이너스 5천 원, 플러스 1,500원, 마이너스 4천 원 그대로 적으면 되겠지. 마이너스 만 원, 마이너스 5천 원, 플러스 1,500원, 마이너스 4천 원.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 더해보면 현금 10만 원 더하기 5만 원 더하기 마이너스 8만 원 더하기 10만 원 빼기 만 원 빼기 만 원 더하기 빼기 5천 원 더하기 1,500원 빼기 4천 원 14만 6,200 14만 2,5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맞는지 봐야 돼. 틀렸어? 뭐가 틀렸을까? 요걸 안 했네. 이렇게 검증이 돼가는 거죠. 현금 3만 원이 3월 1일에 임차료로 기록할 때 요걸 양쪽으로 기록 안 했다. 그러니까 14만 2,500원이 아니라 얼마다? 11만 2,500원이다. 이렇게 복식부기의 효과가 보다 검증이 가능하다. 양쪽으로 적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양쪽으로 봤을 때 항상 0, 0, 0, 0 왼쪽 빼기 오른쪽은 0, 왼쪽 빼기 오른쪽은 0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자, 20만 원 빼기 10만 원은 뭐야? 10만 원, 만 원. 책 보자. 책 봅시다. 책 45페이지. 이렇게 그러면 자산에서 다 더하면 자산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11만 2,500원 더하기 10만 원 더하기 만 원 더하기 5만 원 하면 자산 사이드가 얼마야? 27만 2,500원이 되는 거고 부채 사이드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7만 원. 그러면 자본이 자동적으로 20만 2,500원이 되겠네. 그지? 20만 2,500원. 근데 20만 2,500원 중에 자본금을 떼고 이익잉여금이 얼마가 되겠어? 10만 2,500원이 되겠죠. 자, 뒤로 넘겨서 그러면 이 계정 과목들을 좀 파보면 얘 계정 과목이 뭐였어? 계정 과목이 얘가 보험료, 그지? 그리고 얘가 급여, 이자 수익, 이자 비용, 매출 원가, 임차료, 매출 이렇게 되는 거지. 이 계정 과목들을 전부 집계해서 어디로 적어주는 거예요? 이 밑에 이 잔액들을 잔액 시산표에 적어주자는 거지. 잔액 시산표에. 이렇게 하나하나 적어주면 또 11만 2,500원 해서 쭈루룩 적으면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27만 아니지. 여기가 27만 2,500원이 되는 거지. 자, 여기가 27만 2,500원이 되는 거지. 그지? 자, 위에 적어볼까? 그래, 적어보자. 자, 페이지는 어디 펴야 돼요? 45페이지 펴야 돼요. 페이지는 45페이지 피면서 얘를 작성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현금은 얼마가 되는 거야? 11만 2,500원. 매출 채권은 10만 원. 대여금은 만 원. 상품은 5만 원. 매입채무 얼마입니까? 2만 원. 차입금 5만 원. 자본금 10만 원. 매출 얼마였어요? 20만 원. 수익이 근데 두 개였네. 이자 수익이 존재했었네. 이자 수익이 1,500원이더라. 자, 3만 원이라는 임차료가 있었고 매출원가가 얼마더라? 5만 원이더라. 이자 비용이 얼마였어? 4천 원. 보험료 얼마였죠? 보험료 만 원인가? 급여가 5천 원이고.
급여가 5,000원, 보험료가 10,000원이더라. 보험료가 10,000원, 급여가 5,000원이더라. 그러면 얘네를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차변 합계, 대변 합계로 더하면 양 합계가 맞는지 시험 삼아 계산해 볼 수 있는 표가 완성되는 거지. 그럼 이게 차변이 37만 1,500원이 되는 거고 대변이 37만 1,500원이 되는 거니까 양쪽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더라. 그러면 내가 복식부기로 했던 게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위에 있는 거를 밑으로 끄집어 내려오는 거지. 페이지 46페이지 아래에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보면 위에 있는 이 수익 비용들을 어떻게 적는 거야? 여기 손익계산서에 적는 거지. 20만 원. 이자 수익은 어떻게 한다? 영업 외수이니까 아래에 적는다. 영업이익이 아니다. 그리고 매출 원가 마이너스 5만 원, 매출 총이익 15만 원. 임차료가 얼마다? 3만 원. 보험료가 얼마다? 10,000원. 급여가 얼마? 마이너스 5,000원. 이렇게 되면 영업이익이 얼마입니까? 15만 원 빼기 15만 원 빼기 4만 원 빼기 5천 원 하면 여기가 10만 5천 원이 될 거고. 그죠? 10만 5천 원 더하기 1,500원에 이자 비용이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4천 원이었지. 10만 5천 원 더하기 1,500원 빼기 4천 원 하면 여기가 10만 2,500원이 당기순이익이 되는데 이 이익은 어디로 들어간다? 이 이익은 10만 2,500원으로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간다. 자본금이 얼마였죠? 자본금이 10만 원. 위에 이제 다 끌고 내려와야지, 그지? 얘네들 끌고 내려와야지. 상품 5만 원. 이거 좀 줄이자. 그지? 자, 현금 11만 2,500원. 매입 채무 2만 원. 차입금 5만 원. 매출 채권 10만 원. 대여금 만 원. 이렇게 하면 대차가 맞겠죠. 7만 원, 27만 2,500원이 되는 거고 얘도 11만 2,500원 더하기 10만 원 더하기 6만 원 하면 27만 2,500원이 되는 거지. 이렇게 양쪽이 맞고 얘네 작성했고 얘네랑 얘네랑 맞고 이렇게 적는 거다. 그죠? 이렇게 되면 뭐야? 사이클 하나 끝난 거지. 맨 처음에 거래를 뭘로 바꿨어? 거래라는 놈을 뭘로 바꾼 거야? 분계라는 놈으로 바꾸고 이 분계라는 놈을 뭘로 바꾼 거야? 시산표라는 놈으로 바꾼 거지. 그지? 개를 두 개로 찢는 거다라는 거지. 이해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차 연도를 했으니까 두 번째 연도도 한번 해봐야겠죠. 아까 우리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요거란 말이야. 재무상태표를 작성했었다. 그죠? 그럼 이 재무상태표에서 20X1년 1월에 설립된 X1년 말 재무상태표가 얘인데 X2년은 기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지. 우리 재무상태표는 뭐라고? 누적 개념이라고 했죠. 절양 개념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X1년 말 재무상태표에 X2년 거래를 입히면 X2년 말 재무상태표가 나오겠지. 다시 20X2년이 있을 때 여기가 기초고 여기가 기말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 선이 왜 이래? 여기가 기중이겠죠. 뭐라고 돼 있어? X2년 아래와 같은 거래가 발생했다. 얘가 기중이죠. 기중에 거래된 걸 기초 재무상태표에다가 기중거래를 더하면 뭐가 되겠어? 기말 재무상태표가 나오겠지. 그거 해보자고. 어떻게 하냐? 좀 쉬었다 갈게요. 기다려봐. 어떻게 하냐? 똑같지? 이 현금이 11만 2,500원에서 출발하는 거지. 아까 우리는 얼마에 출발했어? 전부 0원에서 출발했죠. 전부 빵원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재무상태표가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지. 근데 이 있는 상태도 당연히 차변과 부채자본의 차대가 맞겠지. 이 상태에서 계속 또 차변 대변이 맞아가면서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 답도 양쪽이 같겠지. 이해되겠죠? 조금 쉬었다가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